우리가 이제 앞으로 돌아갈 시장, AI 시장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차지할 만한 중요도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수율이 떨어지는 기업에 부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AI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지고 성장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도 거기에 좀 충분히 이제 큰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 보고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사실 저는 계속 우리가 투자를 해놓고 포트폴리오에 꼭 넣어야 되는 업종이라고 생각은 해요. 제가 뭐 2년 전이든 3년 전이든 뭐 삼성전자가 밀리든 뭐 엔비디아가 밀리든 저는 사실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고 어차피 갈 구간이 더 높은 업종이긴 합니다. 반도체가 없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도체에 대한 건 우리가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업종인데 최근에는 보면은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해요. 2차 전지가 가면 반도체가 좀 쉬워지고 반도체가 가면 2차 전지가 좀 쉬워지고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또 우리가 역이용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개를 같이 투자를 해놓으면은 반도체 올라갈 때는 뭐 수익 나서 좋고 그리고 2차 전지 올라갈 때 2차 전지 수익 나서 좋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같이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보고 있고 섹터 전반적인 상황 자체는 오히려 지금 요즘에 좀 조용하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얘기할 때 파운드리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요즘 파운드리 얘기 아무도 안 하죠. 수율로 따라갖고 꽤나 그래도 괜찮게 좀 어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파운드리 얘기가 쏙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 좀 부각시켜가지고 좀 좋은 기사 좀 내보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는 AI가 죽지 않는 이상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업종이고 섹터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엔비디아도 결국은 그냥 워낙 수요가 많은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올라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엔비디아 주가가 사실은 이제 이 AI라는 시장에 앞으로 다가올 그 시장에 기대감을 좀 가장 앞에서 그리고 그 효과를 가장 앞에서 받는 기업이라 보고 있어요. 빠질 수가 없잖아요. 엔비디아가 판매하는 제품이 AI 시장에서는 빠질 수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도 주가는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사실 지금 엔비디아는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달릴 수 있는데 뒤에서 누가 잡고 있는 느낌이 좀 강해요. 누가 잡고 있겠습니까? 미국 정부가 잡고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가 되게 좀 좋았으면 서로 뭔가 그래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국가였으면 제가 봤을 때 엔비디아 매출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나올 거예요. 판매를 엔비디아의 어떤 제품 반도체 판매를 중국한테도 할 수 있었으면은 정말 매출이 좋았겠죠. 근데 이제 중국 쪽에는 최첨단은 못 팔잖아요. 예전에 이제 레거시밖에 못 팔지 못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제안하는 그 조건에 맞지 않는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어떤 상품을 만들려고 엔비디아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 시장이 되게 중요하고 큰 시장인 건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좀 아까운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편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더 만들 수 있는 더 매출을 높게 만들 수 있는 기업이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시장도 워낙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의 주가는 계속 앞으로 목표가를 올려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M7에 대한 얘기? M7 당연히 저는 지금도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전 지금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각각 물론 뭐 기업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뭐 M7 중에 뭐 테슬라 빼라 이러고 있지만 테슬라는 또 낮으면 낮다는 의미도 또 좋은 것 같고 나머지 기업들도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AI라는 거를 베이스로 삼고 이제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한 것 같고 특히 지금 메타든지 웬만한 기업들이 다 AI를 등에 업고 주가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AI를 본격적으로 등에 업지 않은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애플 아직 안 업었죠. 뭐 업었어요? 아직 업은 게 별로 없어요. 삼성도 이번에 처음 업었잖아요. 사실은 뭐 업었습니까? 삼성 갤럭시 S24 AI 처음 업었잖아요. 근데 그거 업자마자 삼성전자가 정말 오랜만에 엄청난 사전 판매량을 기록을 했죠. 그 판매가 또 꽤나 괜찮게 되고 있죠.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도 어느 순간인가는 AI 폰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벌써부터 이제 이 플립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으로 접는 폰. 네, 그래서 이미 관련 특허도 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AI를 좀 등에 업고 지금 뭐 AI 모델을 준비 중이다 뭐 올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나와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딱 등에 업는 주가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AI를 등에 업으면은 주가가 더 아름답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어서 M7이나 뭐 지금 현재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전 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M7은 여전히 괜찮다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 얼마 전에 샘 올트만 왔다 갔잖아요. 챗GPT의 샘 올트만 CEO가 우리나라에 왔었고 원래는 한 6시간만 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사실 욕을 했어요. 6시간 동안 와서 뭐 하려고? 라는 했는데 뭐 1박 넘게 있었다고 하죠. 그 처음에 이제 오자마자 이제 삼성 공장을 찾아갔었고 중간에 이제 SK 최태원 회장을 모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대담을 했고 다시 삼성전자의 서초 사옥으로 와가지고 또 거기서 또 미팅을 했다고 하죠. 그 얘기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돌아갈 시장 AI 시장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차지할 만한 중요도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반도체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수율이 떨어지는 기업에 부탁을 할 수는 없어요. 수율이 갖춰진 그런 기업들한테 부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을 찾아갔다는 얘기는 삼성의 제품을 다들 인정을 하는 분위기죠. 특히 이제 AI를 앞에서 이끌고 있는 오픈 AI의 CEO가 직접 와가지고 이제 삼성을 공장도 가고 본사도 왔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AI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지고 성장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도 거기에 좀 충분히 이제 큰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 보고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도 시각 차이인 것 같아요. 시각 차이인 것 같은데 진정한 버블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IT 버블도 사실 겪어봤잖아요. 진정한 버블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요. 근데 지금 이성을 잃어요? AI 관련주 투자에 지금 이성을 잃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 누구도 AI 관련주의 투자에 이성을 잃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 심리가 되게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왜 제일 좋은 매도 타이밍은 그냥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분들,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분들이 갑자기 주식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갑자기 그런 분들이 계좌를 틀라고 가고 있고, 계좌를 틀려고 막 증권사에 줄 서서 막 기다리고 있고, 이런 시점이 전 진짜 고점이, 그런 심리적으로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AI 관련주들 과연 그러냐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지금 AI 관련 제품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버블이라고 하면은 진짜 너도 나도 할 것 없어 많이 와야 되고, 버블 시기에 또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진짜 많아요. AI 관련으로 엮어가지고 사기꾼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없잖아요 지금. 이해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엔트리 베리어가 높기 때문에 물론 못 들어가고 있는 것도 있긴 있지만, 저는 단순히 주가에 대한 법을 PBR 레벨이나 퍼 레벨 기준으로 이제 잡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잡으면 안 되죠. 사실은 갈 수 있는 미래를 봐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갈 수 있는 미래, 그리고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많은 서버나 이런 걸 증설하기 위해서 셀모 올트먼도 우리나라 온 거고, 그러니까 다음의 스텝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지금은 버블 논란? 버블이어서 이제 매도해야 된다? 말이 안 된다 봐요. 진짜 우리가 진짜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은, 잘 모르는 사람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뛰어와가지고 AI를 투자하고, 만일 진짜 AI의 버블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2차전지 투자하는 사람들도 없을 거예요. 그 정도가 될 거예요. 진짜로 정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면 이제 2차전지 투자하시고, 그럴 때도 여러분들은 그런 시기가 오더라도 2차전지나 이 반도체 이 투톱은 항상 이제 보유를 하고 계셔야 돼요. 한쪽 업종을 난 다 제끼고 한쪽으로 들어간다? 그거 진짜 자살행위거든요. 몰빵해가지고 단기간 내 큰 수익을 내서 하겠다? 그건 진짜 주식에는 절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 어쨌든 양쪽을 다 쥐고 있어야 되되, AI 쪽에 지금 버블이라고 하는 거는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아직 멀었어요, 제가 봤을 때. 네, 전 지금도 충분히 매수를 하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봐요. 근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둘이가 매력도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매수하시면 되는 건데, 전 둘 다 괜찮다. 하지만 어떤 분이 매수하셔야 되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휴대폰도 팔고 가전도 팔고 반도체도 하고 되게 많은 거라는 기업이죠. 전자 관련. 그래서 나는 반도체 AI 관련으로 미래 샘올트먼도 왔으니까 삼성전자도 괜찮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한쪽 업종만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매출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그래도 좀 나눠져 있는 기업이 좋은 것 같다. 좀 안정성이 좀 높은 기업이 좋은 것 같다. 주가가 단기간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을 난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가 맞아요. 근데 모든 업종 마찬가지지만 안정성과 수익성은 항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익성을 올리고 싶잖아요,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안정성 올리고 싶잖아요,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이게 수익성 높고 안정성 높은 건 없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께 이건 정말 수익성도 높고 안정성도 높은 업종입니다 하잖아요. 사기꾼이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절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속지 마시고요. 대신에 다시 돌아와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얘는 반도체만 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반도체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SK하이닉스 좋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올해 만일 진짜 딱 하나만 진짜 반도체 쪽에 하나만 딱 골라달라고 하시면은, 반도체만 하시겠다라고 하면 저는 SK하이닉스가 맞다 봐요. 근데 나는 두 개 정도 골라주십시오. 그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두 개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올해는 아마 반도체에 집중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오늘 기준으로도 SK하이닉스는 괜찮습니다. 많이 올라왔다? 상관없어요. 더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한번 여러분들이 난 반도체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오늘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올 연말에 더 높은 자리 있을 거다. 진짜 어려워요. 그건 진짜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아마 고점은 점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10만 전자를 기다리시잖아요. 근데 이게 50분의 1로 이제 액면분할한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10만 전자가 500만 원의 이거든요, 주가가. 근데 올해 하반기 기준으로 말 10만 전자를 간다. 사실 저는 많은 분들이 바라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말 수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사실 올 연말 기준으로는 10만 전지 안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이게 대형주들은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또 우리나라 시총 1위 거함이에요. 큰 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올 연말 기준으로 10만 전지를 찍어버리면은 내년에는 조정이 또 세게 올 수도 있어요. 한번 크게 줬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 갈 거기 때문에 저는 올해 그냥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률 정도로 이제 올라갔으면 좋겠지, 막 드라마틱하게 막 단기간 내에 뭐 50%씩 그렇게 올라간 쪽으로 바라진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총도 그만큼 빨리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빨리 올라가면은 끝나는 것도 빠릅니다. 정말 수직으로 올라가면 수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수직으로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힘든 그 심정을 제가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뭐 9만 원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마음 아프시기 때문에 빨리 커버링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제가 누구보다 강할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좀 더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올라가더라도 좀 천천히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제 그냥 이건 어차피 틀릴 건데 말씀드리면 지금보다 한 주가가 한 20% 정도는 10%? 20%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말은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또 비전 프로 뭐 어지럽다 환불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용을 해봐야지 의견을 좀 내는 스타일인데, 비전 프로 사실 이 금액대가 이거를 저희 이제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고 이제 사기 때문에 와이프한테 이런 게 있어 이렇게 하고, 비전 프로는 사실 근데 지금 제가 뭔가 확 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게 되게 많은 아직까지는 원래 애플이 좀 그렇긴 하지만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다양한 앱과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직 어필하기가 좀 어렵긴 했는데, 그랬다 하더라도 이거를 이 가격대에 정말 사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라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미 한번 썼었던, 뭐 제 주변에 쓴 사람 없습니다. 미국에밖에 안 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유튜브나 블로거들 이런 분들의 얘기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판매량의 한계점은 오긴 올 것 같아요. 물론 애플은 항상 그걸 이제 업그레이드로 이제 이겨왔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초반의 분위기는 되게 좋았죠. 근데 지금 이 정도쯤 되면 살 사람들은 다 사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앞으로 나오는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전 플러 관련 기업들, 뭐 디스플레이도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전 일단 아직까지 중립. 비전 프로로 인한 애플의 주가를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했을 때 중립. 이 정도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외부의 어떤 굉장히 의견이 많잖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우리가 인터넷도 그렇고 뭐 리포트도 되게 편하게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의견이나 생각들로 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는데, 앞으로 다가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손실이 아니고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상대적 박탈감. 예전에 금리가 낮았을 때 시점, 부양책을 썼을 때 시점처럼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시기가 앞으로 오진 않을 거예요. 막 그때처럼 세게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예요.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가 보면은 주가가 이만큼 올라있을 시기가 앞으로의 시장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이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반도체 몰빵, 뭐 2차전지 몰빵 이것보다는 두 개를 좀 같이 사시거나 아니면 세 개 업종을 매수하시는 전략이 지금부터는 투자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내 멘탈 관리예요. 내 심리 관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그래도 그나마 좀 투자하실 때 좀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은 원래 결국은 시장도 그래요. 잘하는 놈이 버티는 게 아니고 버티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부터 시장은 좀 잘 버티는, 뭐 심리적인 부분을 잘 커버링 하시면서 잘 버티라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